안녕하십니까, 권민성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밥을 먹고 세 끼를 먹는데 왜 계속 배가 고플까, 배고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을 한다 그러면 항상 그 식욕이랑 배고픔, 포만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고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고픔이 왜 생기냐? 보통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혀를 통해서 미각을 느끼게 되고, 공기를 통해서 이제 후각도 같이 향을 느끼게 되고, 또 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이 이제 위로 들어갈 텐데, 음식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GLP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뇌로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포만감을 느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음식을 잘 먹었는데 또 이게 배가 고프고 약간 당이 땡긴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당이 땡긴다는 얘기가 실제로 혈당을 재봤을 때 당이 정말 떨어져 있는지 저혈당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혈당은 다 정상 수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뇨를 앓고 계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음식을 많이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혈당 자체가 저혈당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당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 당이 땡긴다고 얘기를 할까? 보통은 가짜 배고픔의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반대로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백미라든지 또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거나 또는 당 자체를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내가 혈당이 150, 160, 180까지 올랐다가 정상 수치인 100, 12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8, 90이 생기니까 거기서 오는 당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그거에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다 급격하게 떨어질 때 가짜 배고픔을 느껴서 뭔가 이제 식사를 충분히 다 했는데 또 후식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또는 뭐 케이크 이런 이제 단 음식을 또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에 손상이 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서 몸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몸의 신체의 변화가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 꼭 막아줘야 되고, 이게 이제 가짜 배고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배고픔을 막으려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거를 가지고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지수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이제 단순 탄수화물은 절대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밥이라든지 잡곡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꼭 이게 뭐 탄수화물을 같이 드실 때는 뭐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조금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도 중요한데,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는 것보다는 뭐 야채라든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조금 당이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그렇게 식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가짜 포만감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게 혹하는 얘기입니까? 가짜 포만감. 그러니까 가짜로 포만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덜 하게 되고 음식물 섭취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지금 핫 이슈가 되는, 보통 그 GLP 유사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에 이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GLP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그 GLP를 유사
유사하게 만들어서 약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음식을 많이 먹은 것처럼 느껴서 우리 뇌 속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의 반대인 가짜 포만감을 약으로 이용한 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약 중에서 가장 핫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그런 약들이 이제 그 GLP 유사체를 이용한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삭센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GLP 유사체를 이용한 약이고,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지방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본 약들이기 때문에 가짜 포만감을 이용한 이제 약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이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보통 세끼 식사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음식물을 많이 조절을 할 텐데 간식 드시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사를 그냥 제때 잘 챙겨 드시는 걸 더 권해드리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 같은 경우는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를 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습관적으로 먹는 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살살살살 이제 체중을 계속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좀 간식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입이 궁금하다, 입이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 하는 일이 없거나 집중하는 게 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아쉬움을 채우려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일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을 열심히 즐기는 분들은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식을 안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이제 간식을 좀 많이 즐겨하고 많이 땡기고 입이 심심한 느낌이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또 약간 식욕하고는 상관없는 약간 습관적인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좀 전환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배고픔, 그리고 식욕, 그 다음에 이제 포만감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상관관계를 잘 알다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흔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잘 또 캐치를 해서 요거를 식단에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또 다이어트에 열심히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